며칠 전 68세 되신 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분이 무심하게 한 말이 자꾸 마음에 남더군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근데 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이 나이대에선 이 감정이 정말 중요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허함이라는 건 그냥 무료한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상하게 그 하루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들이 있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날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공허함을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허함은 잘못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방향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에요. 이런 주제를 계속 이어서 다룹니다. 구독해두시면 편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울이나 무기력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방향을 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 이야기입니다. 이건 채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우는 이야기예요. 이건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전환 이야기죠. 이건 혼자라는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거든요. 천천히 들어보시고 오늘 하나라도 마음에 닿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5세 되신 한 분이 계셨어요. 퇴직 후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쉬고 싶지도 않고요. 이분은 뭔가를 계속 찾고 계셨습니다. 취미도 시작해봤고 동호회도 나가봤고 봉사활동도 해봤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 오래가지 않더래요. 처음엔 괜찮은데 일주일 지나면 또 허전해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분은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사라진 뭔가를 채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침 7시에 일어나면 보통 커피부터 내리신대요. 커피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데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7시면 출근 준비로 바빴는데 지금은 그냥 앉아서 커피만 마시는 시간이 되어버렸죠. 커피를 다 마시고 나면 8시쯤 되는데 그때부터가 문제래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켜봐도 별로 보고 싶은 게 없고 책을 펼쳐봐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느낌이랍니다. 점심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하니까 부엌에 가서 간단하게 뭘 해먹는다고 하셨어요. 혼자 먹는 밥은 금방 끝나니까 다시 시간이 남는 거죠. 오후가 되면 더 길어요. 저녁까지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오늘 하루 뭘 했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루가 다 갔네. 이런 날들이 반복되니까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공허함이라는 감정은 참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동시에 뭔가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 가득 찬 게 뭔지 모르니까 더 답답해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만나보면서 느낀 건 공허함은 보통 3가지 중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역할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직장인이었던 사람이 퇴직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게 되죠.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자녀가 독립하면 그 역할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남는 건 뭘까요? 그냥 나 자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평생 역할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회사에서는 팀장이었고, 집에서는 가장이었고, 동네에서는 누구네 아버지였고, 그런 역할들로 나를 설명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나는 누구지 하는 질문이 남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을 때입니다.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게 되죠. 시간이 많다는 건 좋은 일 같지만 막상 그 시간을 채울 게 없으면 오히려 더 공허해지거든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쁠 때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 힘들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시간이 없을 때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그 시간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대하던 것과 다를 때입니다.
은퇴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녀가 독립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로운 거예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 그 사이에서 공허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공허함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하는 선택은 채우는 겁니다.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배우고 뭔가로 시간을 메우려고 하죠. 근데 채우는 게 답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공허함은 더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허함의 정체가 비어 있음이 아니라 방향을 잃음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걸 채워 넣어도 그건 그냥 쌓이기만 할 뿐이에요. 한 분은 퇴직 후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평생 영어를 못해서 아쉬웠다고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영어를 배워보자 싶었대요. 학원도 등록하고 교재도 사고 열심히 했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재밌기도 하고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2달째부터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하더래요. 영어 공부를 해서 뭐 하나 외국 나갈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3달째 되니까 학원 가기가 싫어졌대요. 결국 그만뒀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걸 찾았어요. 이번에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대요.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서 사진도 찍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그랬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밖에도 나가고 뭔가 하는 게 생기니까요.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갔어요. 몇 달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결국 이것도 그만뒀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다고 하셨어요. 영어, 사진, 등산, 봉사활동, 요가, 그림 그리기까지요. 다 해봤는데 다 오래 못 갔대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찾고 있는 건 취미가 아니라 사라진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역할이 분명했어요. 회사 가서 일하고 성과 내고 월급 받고 그게 내 역할이었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그 역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찾고 있는 건데 취미로는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취미는 취미일 뿐이고 역할은 역할이거든요. 지금 당장 뭔가를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용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건 공허함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마음의 신호였습니다. 정리하면 역할이 사라지면 공허함이 오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72세 되신 한 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분도 비슷한 시기를 겪으셨대요. 퇴직 후 5년 정도는 정말 방황했다고 하셨습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포기처럼 느껴졌답니다. 주변에서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대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늙는다고 뭐라도 하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집에만 있기로 했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또 밥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대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산책을 나가고 싶더래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나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나갔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기분이 좋더래요. 그 다음 날도 나갔어요. 또 그 다음 날도요. 그렇게 매일 산책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 가끔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래요. 인사하고 잠깐 이야기하고 헤어지고요. 그게 싫지 않더래요. 오히려 좋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네 경로당에 한번 가봤답니다.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사람들이랑 이야기 좀 하고 왔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더래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갔답니다. 산책하고 경로당 가고 가끔 옛날 동료들 만나서 차 마시고요. 이분은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히려 뭘 하고 싶은지가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예전엔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해야 한다는 건 의무예요. 하고 싶다는 건 선택이죠. 의무로 채운 시간은 금방 지치게 만들지만 선택으로 채운 시간은 오래가요. 이분은 지금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신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걷는 게 좋아서요. 비가 오면 안 가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안 가고요.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경로당에 가신답니다. 이것도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없으면 차만 마시고 오시고요. 가끔은 옛날 동료들과 만나신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이것도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고 만나고 싶을 때 연락해서 만나는 거래요. 이제는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비우고 나니까 필요한 것들이 제자리로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이 제게는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보통 뭔가를 채워야 공허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비워야 채워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비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우면 더 텅 빌 것 같고 더 외로워질 것 같고 더 의미 없어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비운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기대, 필요 없는 역할, 필요 없는 강박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뭘까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남아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평생 해야 할 일만 하다 보니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가족 챙기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이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생기니까 비로소 그걸 생각해 볼 여유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막막했대요. 내가 뭘 좋아하지, 뭘 하고 싶지 전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별로였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대요. 내가 찾고 있는 건 거창한 취미가 아니라 그냥 편안한 시간이었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천천히 마시는 시간, 창밖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시간, 그런 시간이 좋더래요. 그게 이분이 원하는 거였어요. 거창한 취미가 아니라 그냥 편안한 일상이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채우기가 아니라 비우기의 흐름이었어요. 정리하면 비워야 진짜 원하는 것이 보이고 그때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허함을 느낄 때 가장 힘든 건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69세 되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전화가 자주 왔어요. 자녀들도 연락하고 친구들도 연락하고요. 근데 요즘은 조용해요.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분은 그게 서운하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할 차례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예전에는 내가 필요해서 사람들이 나를 찾았다면 이제는 내가 원해서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된 거죠. 역할이 바뀐 겁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에서 선택에 의한 관계로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한 관계는 확실하거든요. 내가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니까 나는 그냥 있으면 됐어요. 하지만 선택에 의한 관계는 불확실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바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연락하기가 부담스러워서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근데 혼자 있는 게 편한 게 아니라 거절당하는 게 두려운 거더라고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니까 사람 만나는 게 더 피곤해져요. 이분은 지금 거의 집에만 계신답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나가려면 준비하는 것도 귀찮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집에만 있다 보니 점점 더 나가기가 어려워진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부터 켠대요.
뉴스 보고 아침 프로그램 보고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 되고요. 점심 먹고 나면 또 텔레비전 보거나 낮잠 자고요. 오후 되면 또 텔레비전 보다가 저녁 먹고 나면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자는 거예요. 하루가 그렇게 가는데 이분은 이게 문제인 걸 아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밖에 나가야 하는데 다 아는데요. 근데 막상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악순환입니다.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또 혼자 있게 되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요. 대화하는 것도 낯설어지고 표정 짓는 것도 어색해지고 그냥 모든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거든요. 나를 알아가는 시간, 나를 돌보는 시간,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요. 한 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일기를 쓰신답니다. 긴 일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 있었던 일 한두 줄 정도요. 오늘 날씨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거 봤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쓰다 보면 하루를 정리하는 느낌이 들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하셨어요. 또 한 분은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내려서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커피에만 집중한다고 하셨어요. 커피 향을 맡고 맛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요. 그렇게 15분 정도 보내고 나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된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줄 거라는 기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거죠. 대신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한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옛날 동료에게 전화를 하신답니다. 거창한 약속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안부 전화요. 잘 지내냐, 요즘 어떠냐, 이런 이야기 10분 정도 하고 끊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외롭지 않다고 하셨어요. 매일 만날 필요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석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세 번째는 작은 연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모임을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산책하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 전화 한 통하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한 분은 매일 아침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사신답니다. 집에서 커피 내려 마셔도 되는데 굳이 편의점에 가는 이유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래요. 편의점 직원분도 이제 얼굴을 아니까 가면 인사하고 간단하게 날씨 이야기하고 그러고 오신대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덜 외롭다고 하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할 때 더 외로워지는 거더라고요. 지금 당장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돼요. 먼저 나와 편안하게 있는 법부터 배워도 괜찮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본 건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이었어요. 정리하면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외로워지는 겁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리듬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리듬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차를 마시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요. 왜 리듬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보통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루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루가 의미 있으려면 하루에 리듬이 있어야 하거든요. 리듬이 있으면 하루가 예측 가능해지거든요. 예측 가능하다는 건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이 있으면 공허함이 줄어들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이분에게 커피는 그냥 음료가 아니에요. 하루를 여는 의식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커피 내리는 거래요. 커피 내리는 소리, 커피 향, 첫 모금의 맛, 이런 것들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커피를 마시고 나면 이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느낌이 든대요. 또 한 분은 매일 저녁 6시에 뉴스를 보신답니다.
뉴스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시가 되면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6시가 되면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봐요. 그러면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은 6시 뉴스가 하루의 구분선이래요. 6시 전까지는 오늘이고 6시 뉴스를 보고 나면 오늘이 끝나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면 저녁 먹고 씻고 자는 루틴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작은 리듬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어요. 리듬이 없으면 하루는 그냥 흘러가 버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데 그 사이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리듬이 있으면 하루의 구조가 생겨요. 아침엔 이거라고, 점심엔 저거라고, 저녁엔 또 다른 거라고요. 그러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리듬을 만들 때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첫째, 거창하지 않아야 해요. 매일 30분씩 운동하겠다. 매일 책 한 권씩 읽겠다. 이런 건 오래가지 않아요. 대신 매일 5분씩 스트레칭, 매일 10페이지씩 읽기.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한 분은 매일 아침 5분씩 스트레칭을 하신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몸을 좀 펴는 정도요. 팔 돌리고 허리 돌리고 다리 쭉 펴고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요. 이분은 이게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5분이면 되니까 부담도 없고 매일 할 수 있는 거죠. 둘째,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해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여야 해요. 그래야 오래 가요. 한 분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여신답니다. 그냥 창문을 열고 밖을 보고 한 5분 정도 서 계신대요. 날씨를 확인하고 바람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창문 안 열면 하루가 안 시작돼요. 이렇게 작은 것도 리듬이 될 수 있어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또 한 분은 매일 점심 먹고 나서 15분 정도 낮잠을 주무신답니다. 긴 낮잠이 아니라 그냥 소파에 앉아서 눈 감고 있는 정도요. 이분은 이 시간이 없으면 오후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점심 먹고 15분만 쉬면 오후에 다시 활력이 생긴대요. 이것도 리듬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그게 리듬이거든요. 리듬이 생기면 하루가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해지면 안정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면 공허함이 줄어들어요. 지금 당장 큰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돼요.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정해서 그것만 반복해도 괜찮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의미가 아니라 리듬의 힘이었어요. 정리하면 의미 있는 일을 찾기보다 작은 리듬을 만들면 하루가 안정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공허함이 뭔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요. 근데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공허함 자체가 아닙니다. 공허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핵심이죠. 우리는 보통 공허함을 문제로 봅니다. 고쳐야 할 것, 없애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죠. 근데 공허함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방향 신호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돼. 이제 다른 방식이 필요해. 이런 신호요. 그럼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요?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비우는 방식, 역할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는 방식, 바쁘게 사는 방식이 아니라 리듬 있게 사는 방식이요. 이건 쉽지 않아요.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천천히 조금씩 하나씩 바꿔가면 되거든요.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 없어요. 오늘은 그냥 공허함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허하다는 게 나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공허하다는 건 비어있다는 뜻인데 비어있으니까 새로운 걸 채울 수 있는 거더라고요.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걸 넣을 수가 없잖아요. 비어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분의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공허함을 빈 공간으로 본 거예요. 채워야 할 공간이 아니라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요. 그 차이가 크죠. 채워야 한다는 건 의무고 채울 수 있다는 건 가능성이거든요. 의무는 부담스럽지만 가능성은 설레잖아요.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이제 뭘 시작해야 하나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허함을 느끼면, 아, 내가 지금 뭔가 바꿔야 하는 시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공허함이 신호인 거죠. 지금 방향을 점검해 볼 때라는 신호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공허함이 두렵지 않더래요.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공허함이 없었으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았을 텐데, 공허함이 신호를 보내줘서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멈춰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래요. 공허함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잃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내는 게 먼저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했죠. 작은 리듬이 하루에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이 공허함을 줄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허함을 문제가 아니라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마음만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주제도 이어집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할 것 한 개만 적어주세요. 함께 실천해봅시다. 나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나이를 어떻게 채워갈지는 지금도 우리가 고를 수 있어요. 공허하다는 건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다르게 채울 준비가 됐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게 시작이니까요.